안녕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들. 추운 날씨에 출퇴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Hello, anesthesiologists. Commuting to and from work in this cold weather must be very challenging. Please take care and avoid catching a cold. 오늘 우리는 버드키아리 증후군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을 동시에 가진 한 소아 환자의 생체간 이식 마취 직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건 정말 출혈과 혈전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This case represents a formidable clinical challenge, forcing us into a high-stakes tightrope walk between bleeding and clotting.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 환자가 마주했던 엄청난 도전에 대해 알아보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과 폭풍 같았던 실제 수술 상황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인 버드키아리 증후군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대체 어떤 병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들이 중요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직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o we'll deconstruct the underlying syndromes, analyze the key anesthetic decisions, and finally discuss the main takeaways and future directions.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제 막 16살이 된 두 가지 희귀 질환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던 환자였죠. 이 증례는 우리에게 응고 시스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자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때문에 버드키아리 증후군이 생겼고 결국 말기 간부전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CT 이미지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간정맥이랑 하대정맥에 혈전이 꽉 막혀서 간이 피로 가득 차 퉁퉁 붓고 복수가 차오른 걸 볼 수 있죠. 한마디로 간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였던 겁니다. This combination not only caused end-stage liver disease, but also created an extremely prothrombotic state, pushing her towards urgent transplantation. 바로 이 지점이 이 직례의 핵심적인 역설, 즉 궁극의 패러독스입니다. 한쪽에서는 간 기능이 망가져서 응고인자를 못 만드니까 수술 중에 엄청난 출혈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온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죠. 우리 의료진은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치명적인 위험 사이에서 아주 좁고 아슬아슬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The clinical team had to navigate a treacherous therapeutic window between two opposing, life-threatening risks.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수술 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 몸 상태를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Let's see how this detailed assessment informed their surgical and anesthetic strategy. 환자는 간 이식을 받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길고 힘든 싸움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죠. 혈관을 넓히는 시술부터 스텐트 삽입, 기계적으로 혈전을 긁어내는 시술까지.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전은 계속해서 재발했고 결국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This extensive history of refractory thrombosis underscored the urgent need for transplantation as the definitive treatment. 수술 전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간의 합성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알부민 수치는 2.1로 매우 낮고 PTINR은 2.0을 훌쩍 넘겼습니다.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팩터 V 역시 65%로 감소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팩터 A 수치입니다. 팩터 A는 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113%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INR이 이렇게 높은데도 이 수치가 정상이라는 건 이 환자의 멍 속에 아주 강력한 과응고 상태가 숨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This elevated factor VIII, despite the high INR, is a critical clue to the patient's underlying hypercoagulable state, a very dangerous combination. 그리고 이 항인지질 항체 검사 결과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자가면역 질환을 확정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루푸스 항응고인자와 엔티베이타2 글라이코프로테인 I 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나왔죠. 이 결과는 환자의 몸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공격해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상태에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This profile confirmed the prothrombotic autoimmune disorder that was driving her liver failure.
흉부외과와 협진을 통해 아주 중요한 수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행히도 환자의 간 주변으로 혈액이 우회할 수 있는 겨순환 혈관들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심폐 바이패스, 즉 CPB 없이 복부 절개만으로 하대정맥을 재건해 볼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환자에게 전신적으로 헤파린을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고려한 정말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This decision was critical to avoiding the unpredictable and dangerous effects of systemic heparinization in an APS patient, where standard monitoring like ACT is unreliable.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마치 폭풍의 눈을 통과하는 것 같았던 수술 중 과정인데요. 11시간이 넘는 대수술 동안 우리 마취팀이 겪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분단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So the crucial point of this section is to see how the team managed the moment-to-moment physiology.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정말 다각도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모니터링 장치들을 삽입했습니다. 동맥 라인을 2개나 잡은 건 대량 출혈이나 재관료 때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중심정맥관과 수환간질 카테터는 심장의 압력과 폐동맥압을 계속 보면서 혈액학적 붕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This comprehensive setup was essential for proactive management, not just reactive intervention.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9시간에 걸친 수술의 주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을 떼어내기 전 단계에서 이미 복수만 2리터가 나왔고 사실 이때에 출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5시 1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하대정맥 재건술, 또 16시 45분에 새로운 간에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재관류 시점. 이 두 순간이 수술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And you can see the surgical team successfully avoided CPB, which was a major contributor to the positive outcome. 이 그래프는 수술 중 환자의 혈액학적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시 45분 지점을 한번 보세요. 새로운 간으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마자 평균 동맥압이 뚝 떨어지는 동시에 폐동맥압은 하늘로 치솟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재관료 증후군입니다. 이식된 차가운 간에서 칼륨과 염증 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Now, what's key here is how the team preemptively used vasopressors and calcium just before this point to blunt this predictable hemodynamic collapse, demonstrating excellent proactive management. 수술 중 총 예상 실혈량은 7,800ml에 달했습니다. 이건 환자의 몸에 있는 전체 혈액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양의 수혈이 필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수술 중에 농축적 혈구 10유닛, 그리고 신선 동결혈장 8유닛이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 시간대별로 뽑은 혈액 검사 결과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간이 없는 무간기, 즉 T3 시점을 보면 간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팩터 5, 혈소판, 피브리노겐 수치가 절벽처럼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관류 직후인 T5에서는 새로운 간의 허열, 재관류 손상 때문에 젖산 수치가 6.2까지 치솟으면서 심각한 대사성 산증을 보이죠. This data was our real-time guide, dictating the precise timing and volume of FFP, cryoprecipitate, and platelet administration to stay on that tightrope. 자, 지금까지 실제 증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증례를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그 근본 원인인 버드키아리 증후군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Let's really understand the fundamental physiopathology behind this crisis. 도대체 왜 이 두 가지 증후군이 함께 있으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임상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버드치아리 증후군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Let's break it down, starting with Budd-Chiari syndrome. 버드키아리 증후군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간의 배관 문제입니다. 간에서 나가는 혈관, 즉 간정맥의 유출로가 막히는 병이거든요. 마치 강에 거대한 댐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혈액이 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간에 피가 고이고 결국 간이 망가져 간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This mechanical obstruction is the root cause of the patient's liver failure. 버드키아리 증후군은 원인에 따라 1차성과 2차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직내 환자처럼 혈전 같은 문제로 정맥 안이 막히는 경우가 1차성이고요. 반면에 종양이나 낭종이 정맥 밖에서 눌러서 막히는 경우는 2차성으로 분류합니다. And as we've discussed, antiphospholipid syndrome is a major cause of primary BCS, which is exactly what we saw in this case. 다음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입니다. 이건 별명이 끈적끈적한 피,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해서 자기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이 자가 항체들이 혈관 내피세포와 혈소판을 계속 자극해서 혈액을 과응고 상태로 만들고 결국 동맥과 정맥의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하게 되죠. This is the engine driving the thrombosis in our patient. 여기서 우리 맞춤과 의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임상적 역설, 바로 APTT 퍼즐이 등장합니다. APS 환자들의 피 검사를 해보면 APTT가 길게 나와서 마치 피가 잘 안 멎는 출혈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루푸스 항응고인자가 검사실 시약과 반응해서 생기는 가짜 결과일 뿐 실제 환자의 몸은 정반대로 혈전이 아주 잘 생기는 상태라는 거죠. Relying on this lab value alone to guide anticoagulation can be dangerously misleading and potentially catastrophic. 자, 이제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과 실제가 수술장이라는 무대에서 만나는 지점, 즉 맞춤과 의사가 걸어야만 했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This is where theory meets the OR table. 이 직내 보고서의 토원 부음에 나오는 이 문장이 당시 상황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직내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지열 상태를 조화시켜야 하는 응고 관리의 극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지열의 줄타기 그 자체입니다. This is the hemostatic tightrope we've been talking about.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마주했던 이중의 도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간부전으로 인한 출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APS로 인한 아주 강력한 혈전 형성 경향이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전 상태에서도 팩터 8은 5위로 상승해 있는데 이것이 APS의 혈전 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The anesthetist's job was to balance on this nice edge between massive bleeding and catastrophic graft thrombosis.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도전적인 직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consolidate what we've learned and look forward. 이 직내가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적인 임상교훈 4가지입니다. 첫째, BCS는 배관 문제, 즉 간에서 피가 나가는 길이 막히는 병이라는 것. 둘째, APS는 그 원인이 되는 끈적한 피 문제라는 것. 셋째, 이 둘이 만났을 때 마취 관리의 성패는 출혈과 혈전 사이의 그 좁은 길을 얼마나 잘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And finally, a key strategic takeaway. It's surgically feasible. Avoiding cardiopulmonary bypass is paramount to mitigating risk in these very specific patients. 이제 다시 직내로 돌아와서 환자의 최종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잘 회복해서 수술 후 19일째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장기적인 경과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 뒤 하대정맥에 혈전증이 재발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This really underscores the chronic and relentless nature of the underlying prothrombotic state of antiphospholipid syndrome. APTT 같은 전통적인 혈액 검사가 APS 환자에게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명백한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로템이나 태그와 같은 실시간 점탄성 혈액 검사가 앞으로 이런 복잡한 이식 수술에서 표준 치료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직내는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환자들의 지열 요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더 발전된 실시간 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This case strongly suggests we need more advanced, real-time tools to guide our hemostatic therapy in these paradoxical patients. 감사합니다.